정석 기준으로는 지금 그냥 첫 번째 페이지 푸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1단원 다항식 연산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거 1단원 정도는 다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단항식. 단항식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x제곱 y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y도 곱해져 있고 숫자 2도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항식을 더 확장하면 다항식이 나오는데, 다항식은 뭐냐면 단항식 플러스 마이너스 단항식이에요. 그러니까 단항식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들어가는 걸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같은 거, 이게 다항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항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불러? 단항식이라고도 부르죠. 단항식의 정의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요. 근데 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이 미지수가 뭐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적은 식이? x에 대한, 그러니까 미지수가 x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어떤 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에 대한 식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에 대한 식인가가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그 다음에 좀 적응하세요. 가끔 소리 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보시면 x가 없잖아요. x가 없어. 이걸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x에 대한 다항식에서 여기는 플러스 3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 3개짜리 이 다항식에서 최고차가 몇 차예요? 최고차가 2차죠? 우리가 이거를 차수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는 1이 숨겨져 있으니까 1 적고 이렇게 얘네가 차수예요. 근데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가 몇 차야? 2차잖아요.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다항식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차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앞에 보시면 숫자가 있잖아. x에 대한 다항식에서 x제곱 앞에 숫자가 2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가 x 앞에 숫자가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에요. 부호 항상 빼먹지 말고. 그래서 여기 있는 2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 얘네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죠. 이거 다 안 해볼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돈 나중에 그거 이따가 얘기하자. 네, 그냥 편하게 쓰세요. 아무거나. 자,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뭐에 대한 다항식인가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정석이 없는 거야. 예시를 들어서 어디 보자. x, 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지금 항이 몇 개짜리 다항식을 적은 거냐면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짜리 항이 들어가 있는 다항식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볼 때 시각을 총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 3가지로. 봐봐. 나는 얘를 지금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거예요. 그럼 x만 미지수예요.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은 y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y는 그냥 상수 역할을 할 뿐이에요.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만 x 입장으로 정리를 해볼게. 자, x만 미지수예요. 이거 x로 묶을 수가 있겠네. y제곱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x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x 입장으로 묶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x의 개수가 뭐가 됩니까? 얘가 x의 개수가 되겠죠. 얘가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다항식에서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다고 무조건 그냥
미지수가 있다고 무조건 이게 상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얘는 x에 대한 상수항입니다. 플러스 1이 상수항이 아니에요. 이게 상수항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에서. 그 다음에 얘는 몇 차 다항식이에요? 얘는 바로 1차 다항식이 되겠죠. x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게 1차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뭐에 대한 다항식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y에 대한 다항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를 y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해해야 돼. 그럼 y 입장으로 이 식을 정리해줘야 돼. 여기 y제곱 있고 여기도 y제곱 있잖아요. 그 y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 y제곱으로 묶어봐봐. x 플러스 1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플러스 1 y 입장으로 묶어줬어. 정리해줬어요. 그럼 먼저 얘는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얘는 y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이에요. y만 문자니까요. 그러니까 y에 대한 다항식에서 x는 단순히 그냥 상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상수 역할이야. 2차야? 2차 다항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수항 구해볼래? 상수항이 뭐야? 얘가 상수항이 되겠지. y가 없는 거, 문자가 없는 거, 미지수가 없는 거, 2x 플러스 1이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제곱의 개수가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얘네가 우리가 이제 개수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요번에는 시각을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막 이게 다 적으려고 안 해도 돼요. 네, 뭔 말할? 네. 그냥 저건 내가 몰랐던 거다 하는 것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요번에 문자 미지수를요. x 아침에 머리 흔들리니 머리 아프네. x y에 대한 다항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그럼 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다 일단은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준우. 미안해. 잠깐만. 준우도 내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쌤쌤이. 준씨, 이 혹시 x, y에 대한 몇 차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몇 차 다항식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차. 그 다음에 아영이었나? 네. 그러니까 아영이 이게 몇 차 다항식이에요? 1차. 그 다음에 진짜 미안해.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한다! 예휘! 예휘는 이거 몇 차 다항식이에요? 2차. 오케이. 자, 이래서 이게 어바웃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3차 다항식입니다. 다민이한테 안 물어봤다고 섭섭하지 마세요. 얘는 3차 다항식이에요. 지금 x,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문자, 미지수가 모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미지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차수가 이거 몇 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식 안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얘 아니에요. 잠깐만, 얘 2차야. 2차, 1차, 0차, 1차, 얘는 3차예요. x, y에 대한 3차가 되는 거야. 기억하세요. x, y에 대한 3차.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달라지잖아. 뭐에 대한 걸로 해석할 때마다. 이게 3차 다항식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정리 방법. 다항식의 정리 방법은 총 두 가지인데요.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 문자에 대한 에서 이 네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대한 다항식으로 해석할지가 되게 중요해. 첫 번째는 내림차순 정리예요. 근데 내림차순 정리는 뭐냐면 이 말 안에 이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수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내림차순 정리가 있으면 오름차순 정리가 있겠죠. 반대말. 오름차순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수가 높아지는 것을 오름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수는 우리가 뭐에 대한 다항식으로 해석할 때마다 차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정석의 1-1번을 볼 건데요. 기본 문제 1-1번을 볼게요. 그리고 제가 푸는 것도 당연히 숙제입니다. 안타깝게도 1-1번을 보시면 이거 다항식에 그냥 덧셈과 뺄셈 계산하는 거예요.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A는 X제곱 Y 플러스 3Y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B는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제곱, C는요 마이너스 X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 제곱.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에서 더하기 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 2번만 풀어볼게요. 2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 자, 얘를 계산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하겠죠. 대입할 때 괄호를 항상 쳐주시고요. 대입해봐. X제곱 Y 플러스 3Y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B 대신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C야.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X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Y 마이너스 그쪽이야. X의 세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 자, 긴 거 적어서 팔 아파.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 줄게요. 근데 정리하는 게 여기 마이너스 전개하고 마이너스 2 전개하는 거잖아. 해봐. X제곱 Y 3Y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아우 길어 씨. 지금 정리 중. 정리 끝.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해야 되잖아. 근데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계산되는 것끼리 묶어주는 거야. 근데 계산이 되는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야. 동류항은 뭐냐면 문자와 차수가 똑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계산 가능한 항을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 y랑 계산 가능한 게 뭐예요? x제곱 y를 똑같이 찾아주면 되겠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계산해줄까? 계산하면 3x제곱 y.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계산한 건 의자 지우고요. 그 다음에 3y 세제곱과 동류항 여기 있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2x 제곱 세제곱과 하나 더 있네. 어디 있어? 아이! 그럼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2x 세제곱과 2x 세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적고 지우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또 있어! 이씨. 2x의 세제곱 지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y의 제곱. 이게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 가능한 것끼리 묶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동류항. 1번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우리가 숫자 연산 법칙이 몇 개 있었냐면 교환, 결합, 분배가 있었는데 이게 식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연계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만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하나만 복습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지수법칙이요. 우리 중3 때 지수법칙 배웠을 거예요. 얘는 이거잖아. 다 알지? 다 알 거야. A의 M제곱에 N제곱. 얘는 A의 MN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A의 M. 세 번째 바로 할까? 아니다. 그 다음에 A, B의 N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뭘 여기다가 적을 거냐면 이걸 적을 건데 봐봐. A의 M 나누기 A의 N제곱. 자, 이거 제가 적을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근데 혹시 이거를 세 갈래로 나눠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m의 값이 n이랑 같을 때, 그 다음에 a n-n분의 1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는 m의 값이 n보다 작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딴 거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는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거야. 밑이 똑같을 때요. 그래서 a의 n-n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줄게. 이거 다 뭐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a의 0제곱 몇이에요? 자, 봐. 이거 알려드릴게요. a의 n제곱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a의 n제곱의 정의가 뭐예요? 정확해요. a를 n번 곱한 값이에요. 수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사이에 뻥 뚫어놨잖아요. 원래 더 정확하게 딥하게 들어가면 1a야. 1에 a를 n번 곱한 거예요. 이 정의를 활용해서 a의 0제곱 나한테 말해볼래요? 그럼 1에 a를 0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 대수할 때 또 배워요. 지금 미리 던진 거야. 대수할 때 또 배워. 그러면 내가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수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거 줄었어. 봐봐. 이 첫 번째 식 있죠? 첫 번째 식 여기 m 자리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n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요. 와우! 지수끼리 더하면 뭐예요? 0이죠. 즉 이게 1이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a n제곱 분의 1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예시를 들어줄까요? 얘들아 2의 제곱 몇이에요? 4죠.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몇입니까? 네, 이렇게 이걸 대수해서 배운 거예요. 지금 미리 던진 거야. 어차피 여기서도 관련된 게 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고 있으면 대수 배울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습득할 수가 있겠죠. 아침이라 피곤할 텐데 준호는 괜찮니? 네. 괜찮아? 네. 준호 오늘 수업 있나요? 정규반 수업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살겠네. 좋겠다. 나도 살아 그래서. 자 됐으면 이제 정석으로 다시 가볼까요? 정석에 우리가 18페이지를 볼 건데 1-2번을 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2번은 뭐냐면 그냥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는 거야. 단항식들끼리 계산하는 건데 보시면 8분의 1의 x의 제곱에 y의 세제곱 나누기 괄호 치고요. 4분의 1의 x의 세제곱 y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x 제곱 y 세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들아 우리가 숫자 연산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 식의 연산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8분의 1 x 제곱 y 세제곱 냅두고요. 이거 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제곱 계산해봐봐. 나누기 계산하시면 16분의 1에
예. 곱하기 얘도 세제곱이잖아. 얘들아 세제곱은요 마이너스가 살아요. 마이너스 27이에요. 그 다음에 x의 6제곱, y의 9제곱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요. 그럼 8분의 1과 그러니까 8분의 1 나누기 16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계산하면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 몇이 됩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5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끼리만 계산해 볼게요. x의 자 지수 2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는 거예요. 6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네. 계산하니까 x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 y도 따로따로 계산하면 3 빼기 2 플러스 9 계산하니까 10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항식들끼리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좀 빠르게 하는 중인데 이제 다항식에 방금까지 곱셈 했잖아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실 거예요.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곱셈 공식과 통틀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지금도 나오지만 4단원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4단원에서 보통 학교 내신이 엄청 어렵게 나와버리니 저는 참고로 여기 오기 전에 고등부를 8년 하다가 왔습니다.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어서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잘 안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항식, 나누기, 반항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분배만 하면 돼요. 분배만 하면 돼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6x의 제곱 플러스 2xy의 제곱. 얘를 지금 뭘로 나눌 거냐면 2x로 나눌 거예요. 봐봐. 다항식이야. 나누기 반항식이에요. 분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누기 2x를요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거 분배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겠다요. 3x 플러스 y 제곱. 아이 이걸 누가 못해. 문제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에요. 근데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요 정말이야 얘는 숫자 나누기 숫자랑 진짜 완전 흡사해요. 단 하나만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표시를 적어줄게요. 우리가 숫자 나누기 숫자 다 할 수 있잖아. 아니가?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4예요. 그럼 이거 뭐야? 혹시 1이고 3이잖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가 뭐보다 작아? 나누는 수보다 작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못 나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 나누기 과정을 제가 지금 뭐라고 적을 거냐면 식으로 적을 겁니다. 7은 4로 나눴어. 몫은 1이야. 나머지는 3이야. 우리 이렇게 적는 거 다 알죠? 뭐 이거 다 알지. 다항식 나누는 게 다항식도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 얘를 지금 제가 뭘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들만 계속해서 소거해주면 돼요. 최고차항들만 계속해서 소거해주면 돼. 여기는 3x 세제곱을 소거하고 싶어.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되는지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뭡니까? 3x제곱이죠. 곱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빼! 그러면 사라지고 빼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2야. 곱할 수 있죠? 곱해서 여기 있는 4x제곱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럼 플러스 4x를 적어봐.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고요. 이 두 개 빼니까 8x 플러스 2가 되겠네. 더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1차야. 내가 나누는 식이 1차예요. 그럼 더 나눌 수 있어요. 몫은 뭡니까? 플러스 8이죠? 곱해 8x 마이너스 16 빼니까 18 18 이렇게. 그럼 얘는 더 이상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겠죠.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상수함을 더 나눠요? 그쵸?
그래서 내가 비슷하다라고 했잖아. 요게 차이점이에요. 숫자는 더 작으면 못 나눠.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차수가 더 낮으면 못 나눠요. 다시 말할게. 차수가 더 낮으면 못 나눕니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그 다음에 나머지가 R. 우리가 보통 몫을 Q라고 부르는데 몫을 영어로 하면 Q를 이렇게 해가지고 Q를 쓰는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얘를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A는 그러니까 이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 과정을 식으로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 일반화시켜서 다시 한번 적는다 그랬다. 그러면 얘를 지금 나누기 과정으로 한번 적어봐봐. A를 뭘로 나눈 거야? B로 나눴어. 몫은 Q야. 곱해 BQ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빼요. 그럼 뭡니까? R이 되겠죠? 나머지가 R 이렇게. 그래서 A는 B 식으로 적으면 Q 플러스 R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앞으로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할 건데 다항식에 이건 진짜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 각인이 돼야 돼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무조건입니다. 문장을 식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특히나 이거를 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걸 하나 더 적었으면 좋겠어요. 전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나누는 식이 B고요. 나머지가 R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차수가 B의 차수가 누구보다 커야 돼요? R의 차수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놓치면 안 돼. 자,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던져줄 건데요. 살짝만 여기다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2고 나머지가 4래요. 그럼 f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을 지금 어떻게 적어야 돼?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럼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식으로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x 플러스 1로 나눴어. 몫은 x-2고요. 나머지는 플러스 4이다. 이렇게 전개만 하면 fx가 나오겠죠.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제 더 확장시켜서 이제 성질을 한번 볼 건데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 제가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 어떠한 명제를 적을 거예요. 명제를 적을 거야. 잘 봐! 다항식 A를 집중. 다항식 A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그 다음에 나머지가 큰 R 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A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볼게요.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자, 먼저 얘를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적어볼 겁니다. 야, 이거 식으로 적어봐. A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어. 근데 문제에서 몫이 QX라고 나와있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다항식 똑같은 A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그럼 봐라! AX 플러스 B가 이 식에서 나와야 돼요. 생각해봐. B로 나누었을 때니까 여기 B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니까 이 식 안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AX 플러스 B가? 이 인수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식을 변형하는 거야. 얘를 지금 제가 변형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뭐가 나오게? 얘가 나오게. AX 플러스 B가 나오게 변형할 거야. AX 플러스 B가 나오게 변형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트 본다고 했지? 여러분 수업 끝나고 10분 쉬었다가 밑에 내려가서 1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걸 풀다가 1트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네. 자, AX 플러스 B가 나오게 변형해야 돼. 그러면 팁이 있어. 선생님이 저 이거 어떻게 변형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AX 플러스 B를 적어. 그냥 무책임하게 적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적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랑 맞춰주면 돼요. 지금 나 얘 변형한다 그랬잖아요. 얘를 이렇게 변형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다가 뭐만 적으면 돼요? A분의 1만 적으면 되겠죠. 전개해봐. X 플러스 A분의 B 되잖아. 그래서 변형하는 거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적어요. 일단 그냥 적은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로 맞춰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똑같아. 그대로 적어주면 돼. QX 플러스 R이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준씨?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 여기다 적을게. 그러면 이 다항식 A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은 뭐예요? 네? 지금 얘를 이게 뭐야? A잖아요. 그럼 얘를 지금 뭘로 나누는 거야? AX 플러스 B로 지금 나누는 거죠? 준우야, 여기 네모 안에 항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죠? 그럼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이게 분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다가 분배해 볼래? 몫은 뭐예요? 좋아요, 좋아요. A분의 1 QX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분배하면? 0이죠. 왜? 나누어 떨어지니까. 뭔 말이야? 뭔 말고? 다르게 설명할게요. 얘를 이렇게 볼게요. AX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QX 플러스 R.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를 얘로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이게 되는 거야, 그냥. 나머지는 그냥 대문자 R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여기는 1차식으로 여기는 상수함을 나눌 수가 없겠죠? 차수가 더 낮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힘들겠지만 집중. 자, 그 다음에 저는 조립제법을 알려줄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 다항식의 나눗셈 하고 있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나누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직접 나누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조립제법은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다항식, 이번에 fx라고 칭할게요. 다항식 fx를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 이 조립제법은 다항식 fx를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야. 개수가 1인 1차식이라고 얘기했다. 개수가 1인 1차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석의 20페이지를 볼래요? 아니 이 유명한 홍성대 씨가 이거 1, 2, 3 한번 봐봐봐. 다항식, 요 다항식 3차 다항식을 지금 1차식 2x-6으로 나눴을 때 못가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나와있는데 방금 내 이름이 오성훈이야. 이 오성훈은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야? 당연히 훌륭하신 인간들.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풀이가 좀 달라.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문제를 실수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한다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예시를 먼저 들고 얘를 같이 풀어줄 건데요. 그러니까 얘를 비교해가면서 풀 거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 얘를 x-3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때 못과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조립제법 하는 방법을 여기서 동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조립제법 하는 방법을요. 얘들아! 조립제법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얘를 개수만 적어요. 개수만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 개수만 적었어. 그 다음에 자 표시하시고요. 니은자.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3이에요. 나누고자 하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저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규칙, 연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최고차 2 내려와.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요.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고 그 다음에 일자 방향으로는 더하는 연산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곱해봐. 6이에요. 더해봐. 마이너스 6이에요. 이것도 힘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일자 방향으로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죠. 일자 방향으로는 2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면 6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5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뭐였죠? 개수를 적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는 겁니다. 개수가 1인 1차 나누식에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연산했어요. 세 번째 연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해주세요. 영역 표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과 나머지의 위치를 확인하면 되는데 얘가 바로 나머지예요. 봐봐.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0차가 되잖아요. 차수가 더 낮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는 뭐가 돼요? 얘네가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몫의 개수가 됩니다. 답 적을게! 답 적을게요. 답을 적어보면 몫은 2x제곱, 물론 내림차순이에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예요. 나머지는요 5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문제 1-4번에서는요 집중해야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기본 문제 1-4번에서는 얘를 지금 뭘로 나누는 거냐면 2x-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해볼게요. 나 얘랑 똑같이 한다. 개수죠. 똑같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를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게 뭐죠? 3이죠. 그럼 생각해봐. 얘랑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잖아. 연산도 똑같아요. 여기에 2, 마이너스 6, 2가 나올 거고요. 5가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답도 똑같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이게 틀리죠? 왜 틀린 거냐면 이걸 적은 다음에 변형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개수가 1이 아니면 마지막에 변형해줘야 돼. 식으로 적은 다음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우리 이거 조립제법으로 다항식 나눗셈한 과정 여기다가 식으로 적어볼게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20 x 마이너스 1 얘를 지금 뭘로 나눈 거야?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조립제법 한 거는 이 3이 뭘 의미해요? x 마이너스 3을 의미한다. 다시 말할게. 여기에 3이 적혀있는 거는 2x-6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x-3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저거. 몫이야. 나머지? 근데 난 지금 뭘 구하는 거라고?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지금 기본 정서 1-4번이. 그럼 변형해야 돼! 근데 변형하는 팁 제가 아까 알려드렸어요. 변형하는 팁이 뭐였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x-6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2x-6이 나오게 변형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변형하는 거야? 이 녀석을 변형하는 거죠. 변형해 볼게요. 2x-6 그냥 적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아지려면 앞에 개수가 뭐가 붙어야 돼요? 2분의 1이 붙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당연히 그대로 적어주는 거다 얘들아.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심지어 2분의 1과 여기 뒤에 있는 인수가 계산이 돼요. 2로 나눠지잖아요. 준호야 2x-6 적고요. 2분의 1 여기다 분배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5. 더 깔끔해졌죠? 그럼 답이 뭐예요? 아영씨. 네. 2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이 뭐예요? 몫은 응. 그 x 제곱 마이너스 3. 얘가 몫이죠. 네. 그 다음 나머지는요? 5. 네, 그렇지. 이게 이렇게 푸는 거야. 1-4번 답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조심해야 돼. 조립제법은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고 만약에 개수가 1이 아니면 쓴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쓴 다음에 변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변형하는 게 진짜 중요해. 여러분 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이거 다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은 다시 말해 변형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하실 때 꼭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정석 이제 볼게요. 정석 21페이지 1-5번으로 볼까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헤이 1-5번 혹시 저기 춥니? 추워요? 아니요. 추워요? 혹시 덥나요? 아니요. 쉽지 않네. 자, 아우 더워. 1-5번 보시면 문제 읽어봐. n은 나와있죠. n은 뭐라고 나와있어?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1번 봐봐. 1번 얘들아 1번의 좌변이 뭐예요? n이죠. 얘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 x-2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 시력 이슈 b의 x-2의 제곱 플러스 c의 x-2 플러스 d 요런 꼴로 바꿨대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식이거든요. 얘들아 이 두 개의 공통점은요, 사실 공통점은 그냥 다야.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뽑자면 이 두 식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얘 흐야.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잠시. X에 대한 내림차순 X. 그렇지. 봐봐 얘들아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근데 얘는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x 마이너스 2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어바웃이 내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다시 말할게.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고요. 얘는 x 마이너스 2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x 마이너스 2에 3차, x 마이너스 2에 1차, x 마이너스 2에 1차, 2차, 1차 이렇게. 이게 차이점입니다. 굳이 따지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좌변과 우변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풀 거예요. 서로 비교해가면서 풀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잘 기억해야 돼.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배경 지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갈게요. 숫자로 예를 들게요. 7 플러스 4 플러스 3 계산해봐. 순간 내 좀 좋았네. 제가 이거를 지금 뭘로 나눌 거냐면 뭘로 나누지? 3으로 아니다. 얘 잘못 들었네. 미안해. 이렇게 할게요. 13이잖아. 내가 이거 2로 나눠볼게요. 그럼 나머지 몇이야? 1이잖아요. 몫이 6이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쓰고요. 2로 나눈 거니까 분배돼야 안 돼, 얘들아? 되지. 얘들아, 나누기 2를 7에다가 분배해봐. 나머지 몇? 1, 0. 왜 나머지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얘 2 곱하기 2예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 0입니다. 얘도 0이에요. 그럼 통틀어서 나머지가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배경식을 깔고 이걸 설명드릴 겁니다. 똑같아. 봐봐. 저는 지금 여기 우변부터 건드릴 거예요. 잘 봐. 나 여기 우변부터 건드린다고 했다. 얘를 지금 제가 뭘로 나눌 거냐면 x-2로 나눌 거예요. 잘 봐! 얘를 x-2로 나눌 거야. 분배해봐! 야, 분필, 씨. 하나, 둘, 셋, 넷. 생각. 얘들아, 이거 x-2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에요? 0이지. 못 나누지. 그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d죠. 못 말할. 근데 요새 못 말할 쓰니?
여기서 안 써요? 아씨. 아, 좀 됐나? 자, 몫은 목도 얘기해볼게요. 아, 집중, 씨. 이거 나눠봐. 몫은 뭐야? 바로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고마워, 준아. 에? 못 나눠. 몫이야. 네머지는요.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딥니다. 이렇게. 나 지금 이걸로 나눴지? 자, 이제 좌변으로 갈게요. 얘를 똑같이 뭐 하는 거야? x-1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을 똑같은 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줄 거란 말이야. 나눠줄 거야. 그럼 몫과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그게 얘랑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지 않을까요? 아니, 똑같은 식을 똑같은 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몫과 나머지가 같겠지. 근데 이건 개수가 몇인? 1인 1차 방식이에요. 직접 나누는 것보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누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조립제법 써볼게요. 2, 1, 마이너스 4, 2는 0, 2. 빠르게 영역 표시 딱. 그럼 얘기해봐. 나 답 여기다가 조심히 적을게요. D 몇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나머지. 뭔 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겁니다. 나 아직 다 안 구했죠? A, B, C도 구해야죠. 그럼 A, B, C를 구하는 것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봐봐. 이번에는 이 목 있죠? 얘를 똑같이 x-2로 나눠볼게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만 얘기해볼래요? 나머지 뭐예요? C죠. 똑같이 나눠. 자, 2, 4, 9, 18, 24 영역 표시. 그럼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A랑 B를 다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얘가 A거든요. A, B 다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번 숙제를 할 때, 과제를 할 때, 물론 여기 뭐 RPM에도 있겠지만 이 숙제를 할 때는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이 조립제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한 번에 원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2번은 하지 마세요. 1-5번에 2번은요. 이건 그냥 단순, 이거 너무 이상한. 이 소수 말이 몇 제짜리에서 나오는, 6제짜리까지 나오잖아요. 1-2번 하지 마세요. 자, 기억을 하셨죠? 네. 꼭 이게 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정석 기준 2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나온다. 재밌는 거 나온다. 너무 재밌는 거 나온다. 곱셈 공식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아영 씨 여기 이거 한번 봤었던 거죠? 네. 곱셈 공식 다 외웠죠? 아니. 좀. 네. 얘 흐심. 나 바본가? 잠깐만. 주문 곱셈 공식 혹시? 2차까지 3차까지 없어. 네. 약간 곱셈 공식은요 신발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맨발로 올라갈 거야? 이거 엄청 거친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곱셈 공식은 무조건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원래 보통 저는 한 22가지로 나누는데 정석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10개밖에 없네요. 이거 안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건 뭐 중3 때 다 나왔던 거니까 그거 하나 해야겠다. 퀴즈 하나 내야겠다. 답은 알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 지금 좌변에서 우변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준우야, 좌변에서 우변을 뭐 한 거예요? 뭐 한다고 얘기하죠, 이거? 전걸 아니고요? 어? 전개. 전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 자, 이걸 다 외우는 게 곱셈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퀴즈 하나 낼게. 퀴즈. 항상 이제 공수원 이거 곱셈 공식 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혹시 이거 아니? 아는 사람 없지? 준호 알아요 이거? 아, 오케이, 잘 됐다. 자, 뭡니까? 약간 넌센스 같은데. 아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뭐 말하면 찔리는 것 같은데. 이거요? 네. 준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1이에요. 왜요? 아, 어, 이런 줄. 맞아. 1이 유빈이 되고 또 1이죠. 이 퀴즈를 왜 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개 반대로 한 게 뭐예요? 2단원, 정석 기준 2단원 명칭인 인수분해잖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수학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이 저거예요.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것만 익숙하지 이렇게는 못 본단 말이야. 특히나 이거는 공수2에서도 나오는 개념인 게 필요충분 조건 할 때도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게 가치관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우면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이번엔 되게 유명한 거네. 합참 공식이네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p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울게요. 그 다음에 3번에 3번도 안 할게요. 3번도. 4번도 안 할게요. 이건 중3 때까지 나오는 곱셈 공식이니까. 자, 5번을 할 건데요. 근데 5번을 제가 어떻게 적는지 잘 보세요. 저 5번을 이렇게 적을 거예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이 7단원이 뭐냐면 여기다 는영 붙인 거예요. 잠깐만, 이건 식이죠. 3차 다항식이죠. 근데 이거는요 3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건데 얘 전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세 문자를 더하는 거. 그 다음 플러스 요번에는 여기는 세 문자 하나하나씩 더한 거잖아요. 요번에는 2개씩 곱한 걸 더한 거야. AB, BC, CA에 X 마지막 3개 다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규칙성을 좀 파악해 두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 내림차순 기준으로 개수가 하나씩 더한 거, 2개씩 곱한 걸 더한 거, 3개 다 곱한 거 이렇게. 하나,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좀 파악해 주시면 외우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6번. 6번도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요 a제곱, b제곱, c제곱, 2, ab, bc, ca 이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세제곱이네. 근데 이것도 내가 외우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외우는 팁이요. 일단 결과만 적을게요.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에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아영씨, 이거는 a랑 b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다 몇 차 항입니까? 다 3차. 얘도 3차예요. 나 이거 3차라 그랬다. a, b에 대한. 얘도 3차예요. 얘도 3차예요. 그러니까 두 항의 n제곱,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모든 항은 다 이거의 차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네,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얘도 다 2차잖아요. 그렇죠? 연관 지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a-b의 세제곱인데 a-b의 세제곱도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면 a의 세제곱 똑같아요. 근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거꾸로 할 거예요. 나 이거 거꾸로 한다 그랬다. 이렇게 거꾸로 할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거꾸로 할 거야. 얘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a랑 b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똑같이 적어볼게요. 얘는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것도 외우는 팁이에요. 외우는 팁은 뭐냐면 마이너스의 위치를 잘 보세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마이너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위치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의 위치를 잘 기억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하고 10번을 제가 여기다가 설명드릴 건데, 자 9번은요 내가 예언을 하나 할 거예요. 내가 갑자기 예언을 한다 그러죠? 9번도 거꾸로 쓸게요. 얘들아 진짜 이거 좀 부탁할게. 이게 봐봐, 거꾸로 쓰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적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적을게. 거기 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아유 복잡 또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마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 텐데,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때 제가 아마 이거 뭐 좀 연기를 좀 할 건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3abc를 넘겨서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대답할지 알아요? 이거는 세제곱이네? 이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큰일 나요. 안 그러나 보자. 뭔가 이거랑 헷갈려 해서 세제곱, 그러니까 항 3개짜리의 세제곱은 없어요. 항 2개짜리의 세제곱은 있지만 3개짜리는 없습니다. 얘 이거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사실 이거는 증명이 없어요. 왜? 이걸 전개하면 나오는 거니까. 하나하나 전개하면 나오는 거니까 따로 증명이 없어요. 10번째! 10번째는 공식 외우지 마세요. 이게 거기다 적어놔. 얘는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유도하는 과정을 복습하면 좋아요. 유도 과정 복습하셔야 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래서 제가 이걸 유도해 볼 거야. 아이! 다시 보실게요.